뇌졸중 치료는 의학적으로 안정된 후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2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뇌졸중 환자들의 재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혈관에 일이 생겨서 뇌가 손상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혈관의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 그래서 뇌경색이라고 말하고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뇌졸중은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된 경우에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뇌가 다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신경 기능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을 맡는 곳도 있고, 인지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여러 곳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 보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영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터진 것 때문에 손상받은 위치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보는 게 나빠지실 수도 있고, 인지가 떨어지실 수도 있고, 언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 해당 기능이 손실된 것을 저희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한쪽 대뇌에서 혈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저희가 보는 그런 증세기는 합니다. 뇌졸중 재활은 크게 이제 물리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것, 작업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언어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것, 이런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물론 이제 각 치료실마다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저희 의사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뇌졸중 환자분들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신 게 가장 첫 번째 증세시기 때문에 그 못 쓰는 팔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다리 마비 때문에 못 걸으시는 것을 이제 걷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치료 과정으로 첫 번째 물리치료실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치료실에서는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서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평가와 치료들을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억력이라던가 숫자 계산 같은 이런 훈련도 시켜주기도 하고, 아니면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은 글씨 쓰는 것들도 이제 훈련을 하게 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인지기능 손상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문적인 분야가 되다 보니까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넓은 범위의 인지기능 훈련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옷을 입는다던가 화장실에서 처리를 하는 거라던가 식사를 혼자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다 훈련을 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언어의 이상 종류도 사실 간단하지는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실어증이에요. 실어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운동성 실어증으로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 그런 감각성 실어증도 있으세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이제 맞춰서 가장 적합한 언어 재활 치료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라던가 아니면 인지 장애 중에서 행동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또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중재하는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차병원에서는 다른 병원들보다 약간 다르게 저희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음악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언어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좀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신 이런 분들이 좀 더 잘 재활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 치료는 의학적으로 안정된 후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2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뇌졸중 후에 의학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졸중이 된 이후에 초기의 회복이 그 전체 회복을 다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거의 3개월 정도에 자기가 좋아질 수 있는 최고 기능의 90%
10%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 이후에 재활도 물론 도움이 좀 되기는 하겠지만 초기에 거의 그 사람의 기능이 결정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재활 치료를 얼마나 잘 받는지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정도가 차이가 사실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재활을 잘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졸중이 오래되신 분이 이제 재활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서 엄청 크게 바뀐다고 저희가 좀 예상하기는 어렵기는 하는데요. 이제까지 연구에서 나왔었던 결과로는 이제 편마비 환자분들이 팔을 한 손을 못 쓰시게 되는데 약간의 기능이 남아있는 편마비 환자에게 계속 마비된 손을 쓰도록 그렇게 정상적인 손을 아예 묶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거의 하루에 깨있는 시간에 반 정도를 그런 식으로 마비된 손을 사용하게 했을 때 그 마비된 손이 뇌졸중 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성 환자도 좋아진다라는 게 10년도 넘게 전에 보고가 됐었고요. 사실 그 치료를 지금도 세계적으로 많이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점은 환자분이 그걸 힘들어도 따라 주셔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손을 쓰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그냥 한 손 정상적인 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힘든 손을 억지로 사용하려고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게 환자분 입장에선 되게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좋아질 수 있었고 계속 그런 연구 보고들이 계속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몸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권하는 거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도록 권해드려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걷는 거죠. 그래서 걷거나 빨리 걷거나 달리기는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땀이 조금 나야만 유산소 운동이 됐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이 나는 정도로 일주일에 4번 이상을 걸으시는 거, 계단을 걷는 것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낮은 산 등산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몸 관리를 하시면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능이 물론 심폐기능도 좀 좋아지지만 이제 마비된 팔다리에서도 약간씩은 근육의 힘이든지 신경학적으로도 더 향상되는 것을 좀 볼 수가 많이 있었어 가지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몸 관리를 잘 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체적인 전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신경학적 회복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재발은 아주 초기에 제일 많이 되고요. 그 뇌졸중이 발생한 아주 초기에 많이 되고 초기 한 2-3달이나 특히 뇌경색인 경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뇌졸중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방을 해드리는데 그 약을 열심히 드시는 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물론 이제 뇌졸중은 한 번 생기면 보통 사람보다는 재발 위험이 훨씬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병원에서 저희가 처방한 대로 약 잘 드시고 잘 따라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분 중에서는 거의 재발내신 분들을 거의 몇 명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MRI를 찍는데 혈관 MRI를 찍었을 때 그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정보에 대해서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상태를 보통은 다 아시고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많이 좋아진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례만 있는 거는 아니지만요. 어떤 이제 할머니였었는데 다리가 많이 경직이 심하셨었어요. 그래서 걸으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다리를 펴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였었는데 그때 저희가 신경점 차단술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운동점 차단술.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시고 보톡스 주사도 맞으시고 해서 그 경직돼서 구부러진 다리를 펼 수 있게 됐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완전히 정상적으로 잘 걸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저희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지 기능이 약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그런 이제 인지 훈련을 잘 집에서도 계속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서 상당히 많이 인지 기능이 좋아지신 분들도 때때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언제나 이제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한테 되도록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다 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혼자 일상생활을 되도록이면 식사도 혼자 흘려가면서라도 직접 떠 드시도록 해주고, 옷 갈아입고 이런 것도 환자분은 옆에 사람이 다 해주는 이런 식으로 말고 스스로 되도록 옷 입는데도 참여하고, 걸리는 것도 하도록 해주고, 짧은 거리라도 스스로 자꾸자꾸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이런 동작이라도 최대한 많은 동작을 해서 몸을 사용을 해야만 신경기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집에서 다 환자분 대신에 아기한테 해주는 것처럼 해주지 마시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라고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뇌졸중 재활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환자분들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서 계속 재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